당신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저희 어머님과 식사를 할 때 저는 많은 차별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거는 다 제 남편한테 먹으라고 하시고 저희 집에 식단이 뷔페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설명회에서 세입자인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참석한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여러분과 예술인 여러분들이 소득을 증빙하는 데 있어서 또 직업인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업무와는 상관도 없는 군대를 왜 다녀오지 않았는지 추궁을 당하다가 트랜스젠더 같은 거면 채용이 힘들다. 다른 그쪽 일을 알아봐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바지를 입고 출근했는데 치마를 입으라는 말에 굉장히 난감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남녀 차별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정규직, 성별, 세대, 장애, 국적 등 차별은 일터에서도 만연합니다. 저의 아이가 발달장애인인데요. 삽담한 적 없었는데 그거를 3번이나 얘기해서 결국에는 이제 공연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연 내용에 대해서 정치와 종교와 성에 관해서 편향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강연은 취소를 하게 됐는데요. 출퇴근하면서 보이는 반이주, 반중 현수막의 스트레스가 너무 큰데요. 혐오 발언이 공식적인 스피커를 통해 마구잡이로 발산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직업은 뭐야? 결혼 안 했어? 결혼도 안 하고 여자 혼자 이 넓은 집에서 개나 키우면서 산다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시는 거예요. 저희가 만난 비국민들은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에 갇히고 있고 식사와 의료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난민 불인정자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건강권으로 모임에 참석하러 갔는데 제가 유모차에다가 막 행색이 누추하다고 거기서 막아가지고 주최 측을 불러서 입장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교실에는 성소수자가 없다는 듯이 하는 말과 행동, 여자답게 남자답게를 강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 꽤 큰 공장이었고 소위 그룹사에 속해 있는 공장이었는데 남성이 주로 있는 관리직과 100% 여성으로 구성된 작업자들의 출입구가 달랐습니다. 여도 소수자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걸 직장에 밝히자 저에 대한 헛소문이 퍼지기도 하고 온라인 강사로 강제 전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치심과 무력감 그리고 앞으로도 차별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매일 안고 제 주변의 한 입양인은 자신이 입양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상대방으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제 동성 동거인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실에 들어가는 걸 거부당했습니다. 다양한 가족이 인정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사실 학교 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그런 것들이 게으름이나 어떤 무능력으로 인식되기 딱 좋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계약을 할 때도 불리한 조건이 훨씬 더 많고 저희 테이블 근처에 있었던 사장님께서 애인을 가리키면서 너네 둘이 무슨 사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질문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직장 상사가 저한테 회사에 그런 옷을 입고 오냐? 옷을 좀 제대로 입고 다녀라. 업무 외적인 요소로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 어떤 기준을 강요한 부당한 일이구나.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사장님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쓸데없는 유혹이나 차별을 많이 합니다. 저는 왼손잡이였지만 오른손으로만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양손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하철 개찰구를 지날 때 교통카드 찍는 위치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때 장의사도 친척도 안 한 치마 말고 그냥 다른 거 내가 검은 거 알아서 입을게 이러니까 되게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 자신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혐오하거나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려고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 관리자분께서
백인에게는 존댓말을 쓰고 흑인과 아시아계 친구들에게는 반말로 응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게 차별입니다. My neighbors were mostly immigrants, refugees, and elder Koreans. But due to redevelopment, we were told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we had to leave. The information was shared only in Korean, so people who didn't understand Korean were not able to access governmental assistance with moving and just had to leave using their own money. 어느 날 민소매 나시를 입고 대로변을 걷고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예 벗고 다녀라 라면서 냅다 욕을 하고 지나가신 적이 있어요. 이제 서울 키퍼 때는 특히 분뇨를 뒤집어 쓴 분이 행진에 따라오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너무나 큰 혐오로 다가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집안에 종친의 단톡방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남자 가족들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같이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남자 여자가 시급이 다르다는 거. 새삼 유아차와 함께 다니다 보니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턱과 계단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공연 티켓을 예매할 때 휠체어석은 항상 전화 문의를 해서 예매를 해야 합니다. 휠체어석이 정해져 있어서 원하는 자리에서 관람할 수는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학생들이 상당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성폭력 피해 때문에 학교 안에 이렇게 만연화되어 있는 차별 그리고 혐오, 폭력. 저신장 배우를 캐스팅했으면 그에 맞는 어떤 설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장애가 있는 배우가 연기하려면 꼭 무슨 설정이 필요한 건가요? 여자는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 그리고 특정 대학을 나와서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무슨 대학에 다니느냐 저를 그렇게 불렀고, 저는 한국 교회와 신학교 내에서 다양한 소수자 혐오적인 발언을 들었고 인천에서 퀴어문화 축제를 준비하면서 인천시의 차별 행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여성 컷을 남성 컷과 구분하면서 5,000원을 더 받더라고요. 대학생 때 연애를 했던 친구들의 공통적인 곤란은 제가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위약금 없이 해지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새로 이사갈 집의 명의가 본인이거나 혹은 가족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사갈 집 명의는 제 파트너였고 가족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구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음식점 입구에 휠체어가 진입할 수가 없어서 물리적인 차별을 받습니다. 저희 집안은 사형제중, 제가 막내입니다. 저의 의견은 거의 묵살되다시피 합니다. 화장을 안 하고 머리가 짧으니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아니면 연애할 생각은 없냐, 일일이 설명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낀 게 있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돈 없는 노인들은 사회의 짐덩어리로 취급받고 있어요. 노년인권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년기는 더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카페나 식당 등의 노키즈 존이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희 조카는 그것을 보고 이곳은 어린이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야, 다음 장소로 가자고 제 손을 이끌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애는 제약이다 소리치는 단체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을 할 때 남자가 목소리가 왜 그래? 특히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남자 옷이 그게 뭐야? 네가 여자야 남자야? 면접 당시에는 젊은 여성의 밝은 에너지가 좋다느니 스타일도 좋다느니 함께 일하자고 했거든요. 짧은 치마 등 부적절한 옷차림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어요. 발달장애 아이인데 진료가 가능하냐고 여쭤봤을 때 순순히 된다고 하셔서 갔는데 아이가 처음부터 입을 이렇게 잘 못 벌리니까 바로 응급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혁이를 2년밖에 안 키운 새엄마였고 처음부터 있던 엄마 아빠가 아니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지키려고 옆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종교회에서는 성소수자나 미등록이 주민 길벗들의 삶이 항상 나중으로 고려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배우 2명이 광고를 내려고 했었는데 동성애 연기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중학교 때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교복 입은 학생들만 보면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지금 남자들이 많아서 여성분을 뽑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는 데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자리에 사람을 뽑으면서 성별을 따지는 걸까요? 트랜스젠더라서 취직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성별이 정해진 구인 자리에는 시도할 엄두조차 내기가 힘듭니다. 딸 낳을 때 우리 형님도 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안 오고 아들 낳은 곳에 가더라고요. 외부 세력이라거나 외집 것이라고 낙인 찍으며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저희를 대할 때 많이 속상합니다. 저와 같은 동성관계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주거권에서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3들이 고기를 잘 먹어야 힘이 나지 하고는 양푼을 가져와서 고기를 한가득 담았어요. 그러곤 남학생들에게만 나눠줬어요. 분명 여학생들도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게임 업계에서 유독 페미니즘 사상 검증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서 접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같은 귀한 요리라는 고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셰프와는 달리 여성 요리사는 이모님 또는 식당 아주머니 이런 식으로 택시 같은 거 탈 때 기사 아저씨들이 전화하면서 여잔 줄 알았다고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겼는데 계속 다른 기사들이 계속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전동 휠체어와 트랜스젠더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극장을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같은 단지에 헬스장이 이제 생겼는데 임대 입주자는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한쪽으로 편견을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평등하게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또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약자와 소수자를 상대로 하는 언어폭력과 인신공격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매일같이 목격해 왔는데요. 여자는 얌전해야 되고 남자는 용감해야 된다. 그런 걸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향에 따라 크게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수학교도 굉장히 티오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저희 집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구로 배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HIV만 없었으면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여성 연극 배우들 중 10의 9 정도는 출산 이후 복귀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출산을 한다면 과연 연극 작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저 형아 왜 그래? 그러면서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애가 이상해 그러면서 엄마들이 막았어요. 그날 제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작업하던 동료가 다리 부상을 당했는데 공연을 보러 가거나 하러 갈 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많은 불편함을. 저는 요즘 독일에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족제도 외에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에서 밥 먹고 살 수 없다고 회사에 취직해달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존중받는 이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사무실이나 법원의 필요 서류를 알아보러 갔을 때 개인은 못해요. 법무사에 맡기세요. 매뉴얼들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을 겪지 않고 또 개인이 했을 때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도 진로 고민을 하던 시기에 법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는데요. 여성이고 어문 계열 전공이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화가 안 통해서
조금 억울한 면도 있었고 분한 마음도 있었는데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역에서는 이들을 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단속주 안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애 등의 자유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라고 해서 점자를 읽지 못해요. 그리고 시각장애라고 해서 또 돋보기도 보기 어려워요. 여기 살다 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나 편견,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말들을 가끔 듣게 되는데 이미 존재하는 자들에 대한 외면을 멈추시고요. 아프리카 출신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반깁스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턱이나 계단이 너무 많아서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정말 답답해졌습니다. 저에게는 존댓말을 쓰고 발달장애인인 제 이용자분께는 반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글을 정확하게 잘 쓰기 위해서 국가에서 조사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인용하곤 하는데요. 다양한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떡집도 2분의 이주 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도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될 수 있는 평등한 공동체를 바랍니다. 장애라 명명된 사람들도 동네 편의점에 가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만나면서 좋을 때, 갈등할 때, 위험할 때 등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지금 8년 정도 만난 동성 파트너가 있는데요. 병원 가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파트너가 제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고 가족을 불러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임금 지급일이었지만 통장엔 아무런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때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이 당연함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4시간 일해야 하는데 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시간만 일하고 집에 돌아가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를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퀴어 신학을 이당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보자 라고 하는 안건이 교단 총회에 올라왔었는데요. 총회 첫째 날에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동성애다 라고 하는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공공기관, 병원에 갈 때마다 2개의 성별 중 하나로 답해야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We all grow up now 2 kids. When we go out every time people just check them. You come from abroad? Where are you from? Living together is important. It's not nationality is the important. 고등학교 때 상담실에 간 적이 있어요. 상담실 선생님이 당시 기독교셨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보이셔서 상담 진행이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대학에서 연극연출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조명실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파트너로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퀴어들의 사례를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퀴즈존은 어린 몸이 살아가는 삶의 탐색 과정을 존중하지 않는 약자에 대한 혐오입니다. 맘충이라는 혐오의 말을 쓰면서 양육의 책임을 여성, 엄마라는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전 파트너와 동네에서 껴안고 있을 때 가게 밖을 지나가던 분이 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숙사생을 선발할 때 외국인 유학생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왜 내국인 재학생의 복지를 우선시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여자를 만나면 여자를 만난다고 문제다. 나이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한다.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다. 정상가족을 꾸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되고 감내해야만 합니다. 최근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에 출입문이 먼저 닫혀서
급하게 뛰어내리다가 다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속도와 안전을 지켜주세요. 강아지를 뭘 이렇게 큰 걸 키우냐, 안에서 같이 키우냐.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이 강아지도 함께 사는 곳이니까. 최근에 협력업체라고 하는 하청사에서 일하다가 지정서를 따라 여성이라고 해고당했습니다. 저희는 생활을 함께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과 입양을 병행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늘 하던 말씀이었거든요. 네가 고추를 달고 태어났어야 해. 비혼으로 살아가면서는 모든 사회적 지원들이 출산이라던가 결혼이라는 사회적 재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때 성소수자 혐오적 언론 보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는 시정이 어렵다며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나 휠체어 경사로에 대해서 구비되어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공간에 휠체어 이용자 창작진들과 방문해서 연습을 했을 땐 무척이나 위험하고 불안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트랜스 여성인 친구랑 술을 마시려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으신 기사님께서 친구를 보고 여자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같은 외향으로 다른 사람의 성별을 함부로 단정짓는 것 차별 아닌가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인근에 있었던 이주민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긴급재난 문자가 한국어로밖에 제공되지 않는 바람에 상황 파악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리프트가 고장났다고 다음 차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상버스는 분명 기계식 작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경사로를 펼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접 펼쳤고 그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어요. 트랜스젠더인 제 아이와 함께 퀴어 축제에 갔는데 혐오 세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데도 경찰이 방관하고 저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극을 하면서 여성 동료들에게 돌봄 노동이 편중되는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고2 남학생이 학교 선생님께 뺨을 아주 많이 폭행당하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립밤을 빌려서 발랐는데 반복해서 한 말은 네가 개인이야 였습니다. 어린 게 무슨 정치야. 그런 건 나중에 커서 해도 돼. 일단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뭘 못할 거라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꼭 몇 번에 한 번씩은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거나 또는 학력 때문에 이 섭외가 취소되곤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가 진학할 중학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적당한 학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용주구 성매매 직결지 현장에서 파주시청의 강제 퇴거 집행에 반대해 싸우고 계신 성노동자분들 그리고 활동가분들이 생각나는데요. 불법으로 낙인 찍힌 이들이 법과 제도 그리고 시민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되지 않을 때 그런 세상이 올 예산과 효율을 이유로 활동 지원을 줄이거나 참게 만드는 것은 차별입니다. 제가 처음 독립하기 위해 집을 보러 갈 때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분이 원래 계약하러 온 사람이 이주민이라며 계약 파기했다며 젊은 여자가 와서 좋아. 깨끗하게 쓰고 결혼해서 나갈 거지? 하더군요. 학생들은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성소수자 교사는 동료 교사에게서 혐오 발언을 듣기도 합니다. 남자 사장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너무 똑똑한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라. 삶이 귀찮아진다. 잔소리. 재능 있고 멋진 청년 친구들이 있는데요.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을 곁에서 보게 됩니다. 매년 그 계약을
새로 갱신하고 있고 2년 넘게 근무를 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강사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일 아니라 내 집에서 안전하고 길에서 내 몸을 건강은 괜찮은 거야? 그래도 이 정도는 먹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식사 같이 해야 하는데 뭐 먹어야 할지 고민이네. 먹을 게 없을 거야. 내 세상이 나의 안에 있잖아. 국민이 겪는 차별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논의는 그만하고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임을 잃지 않는 최소한의 법인 차별금지법은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존재의 존귀함을 새기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화합하고 공존하는 데 꼭 필요한 법. 그만 무시해라. 개신교인도 목사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차별을 낳을 분노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합의의 지점이 아닙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요. 차별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국가가 법으로 천명한다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나중은 이제 그만해요. 제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빨리. 미룰 수 있는 존재와 삶이란 게 있냐?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정말로 시급하다고. 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도 빨리. 지금 당장 제정하라. 차별주의자가 아니라면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 이번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나중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의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의 결과였습니다. 국회는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너와 나 같이 살자. 이미 승리하여